제발 어떻게 안 되나? 그 마인드를 좀 깨우셨을 것 같아요. 진짜 최악이라고 말해도 야, 이거는 어떡하면 좋냐. 우리 최동열 선수부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리올림픽 평영 100m에 출전한 수영 국가대표 최동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리올림픽 평양 200m에 출전했던 조성재입니다. 올림픽 다녀온 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원래 운동을 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시합 끝나고도 좀 강박적으로 바로 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몸도 몸인데 마음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한 2주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부산이죠? 네. 팀 훈련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네, 이제 또 전국체전 준비해야 돼가지고 강원도 춘천에서 강원체육고등학교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조성재 선수는 시합 끝나자마자 바로 시합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거 뛰고 와서 이제 한 3, 4일 정도 쉬고 쉴 때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렇게 휴식하고 이제 저도 체전 준비해야 돼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동열 선수는 이번 첫 번째 올림픽이잖아요.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국가대표가 선발을 되게 늦게 됐는데 그래도 매년 국제대회를 2번 이상 참가하면서 나름대로 경험이 좀 쌓였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감 있게 출발했는데 또 올림픽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세계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 아시안게임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이 대회와 그 올림픽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아시안게임이든 세계선수권이든 모두 다 중요한 시합이긴 하지만 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시합이고 외국의 월드클래스 선수들도 시합 전에 선수권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즐기면서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들 너무 진지한 분위기여가지고 거기에 또 압도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최동열 선수가 시합을 가기 전에는 준결승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네. 이번에 좀 아쉽게 됐어요, 성적이. 그 시합을 딱 하면서 터치를 하는 순간 자기 기록을 딱 확인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제 최고 기록 정도는 나와야 준결승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훈련을 했는데 제가 아마 마지막 조였을 거예요. 근데 앞조 기록이 생각보다 좀 저조해서 이거 괜찮겠는데 했는데 터치했는데 제 기록이 더 안 좋아가지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제발 어떻게 안 되나? 16등은 잘하면 할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0.1초? 기록이 저조해서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조성재 선수는 두 번째 올림픽이에요. 도쿄 올림픽 때는 예선 탈락했지만 네. 이번에는 준결승에 갔어요. 전체 1위로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죠. 터치한 순간 내가 1위다 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뛰기 전에는 그냥 옆에만 이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뛰었는데 막상 할 때 옆에 선수가 좀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른 건지 아니면 옆에가 좀 느린 건지 생각했는데 가다 보다가 이제 딱 터치를 했는데 딱 1등 보고 나서 뭔가 되게 솔직히 안 믿겼고 좀 놀랐었어요. 올림픽에서 사관왕을 한 레옹 마르샹 선수를 이기고 근데 또 준결승에 가서는 좀 기록이 살짝 아쉽게 됐었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이번 올림픽이 상당히 아쉬운 올림픽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아쉽게 경기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딱 시합이 끝나고 나서 다시 내가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TMI이긴 한데 제가 평영 100 뛰기 한 4일 전부터 해서 목에 입병이 나가지고 그걸 좀 빨리 나아야겠다는 마음에 목에 신경을 썼는데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돼서 그 염증이 더 커져서 시합에 좀 지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합 전으로 돌아가면 그걸 좀 더 잘 회복하기 위해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조성재 선수는 만약에 200m 준결승 딱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옆에만 따라가자 이 마인드였는데 그 마인드를 좀 깨우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은 수영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자신이 경기 끝난 다음에 기사나 인스타 같은 거 찾아보나요? 네, 좀 찾아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던데. 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요, 이번에 조성재 선수는 댓글에 많이 달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선일 뿐이니까 딱히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보고 오히려 끝나고 궁금해서 봤는데 뭔가 다른 선수들은 힘조절해서 막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최근에 수영이 좀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선수마다 이제 뭐 댓글도 달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혹시 최동열 선수는 뭐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기사 같은 게 있을까요? 제 이름이 그 최동열인데 야구 선수 중에 그 선동열 선수랑 최동원 선수가 있잖아요. 예. 두 이름을 합쳐서 이름은 엄청 좋은데 수영은 잘 못한다. 보자마자 어땠어요? 사실이라서 그냥 그 이름에 맞는 실력을 갖춰야겠다.
우리 조성재 선수는 예선 1위면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1위는 1위니까. 아, 그때 수영장 폭발했었으면 제가 1등이 나갔는데. 야, 어쨌든 파리 올림픽을 대한민국 대표로 이제 출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부담감과 압박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최동현 선수는 그런 압박감을 좀 이겨내는 어떤 마인드셋, 루틴 그런 거 좀 있나요? 근데 그거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결과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훈련함에 있어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시합 때 기량을 좀 발휘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시합을 잘했다고 한들 그 기분이 좋은 감정은 한 일주일 남짓인데 과정에서 이렇게 힘들고 내가 노력했던 그런 감정들은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한 뒤로부터는 시합하는 와중에도 좀 더 내 거에만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성재 선수는 어떻게 마인드셋이나 루틴 같은 게 있나요? 도쿄 때는 제가 그때 완전 엄청 잘해야지 완전 이런 마인드로 했었어서 좀 못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그냥 하자 이 생각하고 하니까 더 편했던 것 같았어요. 맞아요. 조금 성숙해진 느낌이 들었던 게 보통 경쟁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죠. 근데 조성재 선수는 모든 선수하고 다 경쟁을 해요. 자기 종목이 아닌 선수가 잘해도 혼자 긴장해요. 정말로 도쿄올림픽 때 이 긴장하는 모습 보고 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제 시합을 뛰다 보니까 조금씩 경험하다 보니까 이번 파리올림픽은 확실하게 긴장을 안 하고 뛰어가지고 몸에 경직되는 게 좀 없어서 마지막에 좀 힘 좀 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긴장됐던 선수가 긴장을 안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좀 생각을 내려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오히려 더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생각을 내려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보면 훈련 과정에서 한 80% 90% 나온 거고 나머지는 운이고, 거기서 뭐 시합장 가서 무엇을 더 한다 해도 확실하게 좋아지는 건 없고 내 실력만 충분히 발휘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훈련의 과정에서 내가 얻은 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나가서 좀 기억에 남는 선수들 아니면 뭐 인상 깊었던 순간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레옹 마르샹 선수가 제 기억에 남아요. 그럼 레오 마르샹 선수가 시합 뛰기 전에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뛰는 것 같던데. 이 소집실에서 되게 분위기가 다양하잖아요. 종목마다 좀 차이가 또 있고, 단거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좀 방방방방 뛰는 분위기인 거고, 장거리 같은 종목이 좀 더 차분하게 좀 앉아 있죠. 왜냐면 소집실에 좀 대기 시간이 좀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집실을 가잖아요. 과묵한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계속 뭐가 움직이고 뭘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움직이면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웬만하면 가만히 있는 편이고요. 여러 시합 다니다 보면 여러 선수를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평소에는 좀 즐기던 스타일의 애였던 것 같은데 이번 올림픽에선 다들 엄청 긴장한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번엔 엄청 간절하구나 그런 생각. 맞아요. 올림픽이 가보면은 코치든 선수든 간절함, 되게 진지하게 보이기도 하고. 성재 선수는 소집실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 보니까 막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 네덜란드 선수나 일본 선수도 그렇고, 그 호주 선수는 좀 조용한 편이고. 그럼 본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좀 서서 스트레칭하거나 그런 거. 소집실에 앉아 있다 보면은 천천히 자기 경기 시간이 다가오는 걸 느끼잖아요. 어때요, 느낌들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긴장도가? 네,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가 제일 최고치를 찍을 때가 이제 딱 입장할 때인 것 같아요. 입장을 해서 이제 스타트대에 올라가면 조금 줄어들다가 이제 입수하면 완전히 경기에만 집중하는. 저도 확실히 입장할 때가 입장할 때. 그리고 스타트대 서기 전에 우리가 보통 시합장 가서 첫 번째 몸을 풀 때 물속에 싹 들어가면 느낌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내가 몸이 좋다, 안 좋다. 카 종목 같은 경우는 시합을 뛸 때도 스타트 하자마자 돌핀킥을 차기 때문에 내 신체 감각에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평형은 스타트 하자마자 어떤 동작을 취하는 것보다 유서형 자세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스타트 했던 그 추진력에 의해서 앞으로 쭉 나가고 있잖아요. 이때 느낌이 오나요? 그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없었고. 네, 저는 그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좀 그런 게 예민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는 이제 힘든 타이밍이 왔을 때, 이제 체력적으로 지쳐갈 때쯤에
그 순간에서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레이스를 펼치다가 한번 턴을 하잖아요. 보통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힘들어야 컨디션이 정상이고, 내가 생각했던 이 순간보다 너무 힘들면은 오늘 조금 경기가 힘드네 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번 올림픽 때는 좀 어땠어요? 전반에 50m 턴할 때? 근데 생각보다 힘든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몸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평소보다 페이스를 좀 떨어뜨려서 갔는데,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는 괜찮았는데 편하게 전반 50을 간 만큼 후반에 올리지 못해서. 저는 예선 때는 괜찮았는데 중결승 때는 75부터 좀 75m부터 그때부터 좀 이거 좀 힘든데 이 생각 들었어가지고 아직 125m가 남았는데. 네. 그때 좀 힘들어서 이거 좀 큰일이다 이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150 턴하고 완전 힘들었어가지고. 평상시보다 안 힘들면은 후반에 조금 더 빨리 하면 되지만 평상시보다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조절을 해요? 아니면 그대로 밀고 가요? 저는 그냥 그대로 마지막에 턴을 하고 나서 이제 15m 정도 남겨놨을 때 이 순간을 비유하자면은 어떤 것 같아요? 그 순간엔 진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이번 파리올림픽 선발전 당시에 마지막 15m에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수영을 하다가 터치를 했는데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무아지경인 것 같아요. 스쿼트 100개 하고 팔굽혀 100개 하고 딱 그 느낌, 힘든 그 느낌. 별로 안 힘든데요? 그럼 5개. 평형이요, 다른 종목하고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다른 종목은 중간에 조금 지쳐도요, 어떻게든지 밀고 갈 수 있는 정신이 있어요. 근데 평형은 말렸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자기 호흡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 호흡 소리가 그게 다 내가 느낄 정도로 고통스럽거든요. 평형이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종목도 다 뛰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 종목이라서 그런지 뭔가 저항도 많이 받고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순간이 되게 짧다 보니까 더 앞으로 안 나가고. 가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일단은 물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전완근이 완전 펌핑되고 또 몸이 올라와야 되는데 몸이 안 올라오니까 앞으로도 안 나가고, 힘든 건 2배로 힘들고,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걸로 맨날 싸우잖아. 맞아요. 다른 선수들은 평형이 힘들다는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다른 선수들은 그냥 슝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빨리 하면서 이제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그 힘 쓰는 법을 몰라서. 왜냐면은 수영 선수여도요, 평형 선수를 안 해보면은 이 평형할 때 그 느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글라이딩이라고 하죠. 손을 끝까지 밀고 팔다리가 쭉 펴져 있는 상태. 아마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나 수영 선수여도 그때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평영 선수들은 그때요, 온 몸을 쭉 밀고 힘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바로 다음 동작 해야 되니까. 쉬고 있는 동작이 아니고 체조 선수가 우리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것처럼 그 상태예요. 그 동작이 쉬고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이제 평영 한 20번 긁으면 게임 끝나는데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평영 선수들이 좀 억울한 것도 있죠. 올림픽이라는 참가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 선수들은 많은 걸 포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진짜 이 올림픽을 위해서 이것까지 포기를 하고 준비했었다 라고 하면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올림픽뿐만 아니라 그냥 운동선수로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진천 선수촌에 있거나 해외 전지훈련에 오래 가거나 하면 밖에서의 인간관계 같은 거는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저희 선수들끼리 다 친하고 가족 같고 그 안에서의 에피소드도 정말 재밌고 그렇기 때문에 또 포기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또 행복감도 느끼면서 올림픽 준비해서 크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선발전 잘 뛰려고 그 선발 됐으면 선수권을 뛰는 건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전지훈련 갔다 온 게 제일. 도하 세계선수권 선발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림픽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 선발전을 안 뛰고 일본으로 혼자 전지훈련을 한번 갔다 왔었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선수촌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생활하시는 건 좀 어땠어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진짜 최악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시설이 좀 열악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동 시간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긴데, 뉴스에도 나왔던 것처럼 에어컨도 틀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어주지 않고, 좁은 길로 큰 버스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좀 크고 작은 사고들도 나기도 하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되게 먹을 게 부족해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한국 대표팀에서 나눠주는 라면 같은 거 먹으면서 시합 전에 경기를 다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 이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선수촌에서 뭐 어떻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피아 게임을 다 같이 했었는데 그때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수촌 내에서는 식당 외에는 뭐 그렇게 볼 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하고 틀리게 좀 자유로움이 있어가지고 시합이 끝난 선수들은 조금 외출을 했다가 오기도 하잖아요. 최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까지 시합이 있어서 그래도 시합 끝나고 한 이틀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 안에서 최대한 돌아다니려고. 저희 같이 그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너무 넓어서 길 헤매고 막 그랬어. 처음에 루브르 박물관을 간 게 아니라 돌아다니다가 거기를 갔는데 가면 모나리자를 꼭 봐야 된대요. 근데 저희가 계속 걸어다니다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입장료를 내긴 했는데 모나리자를 못 보고 나왔어요. 지금 그분은 은퇴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인 나이죠. 2028년 LA 올림픽을 위해서 또 4년 남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하실 거죠? 근데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이 무대가 1, 2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여실히 느꼈고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서 꾸준히 해야 뭔가 결과를 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당장 이번 체전 끝나고서부터는 다시 목표를 세우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LA 올림픽 꼭 뛰고 싶습니다. 뛰고 싶습니다. 네, 무조건. 그럼 두 분의 이제 LA 올림픽 목표. 올림픽 메달이라는 게 정말 높고 꿈만 같았는데 이번에 나도 조금만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LA에서는 꼭 시상대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준결승 진출이 목표였는데 그걸 이뤄가지고 너무 좋았고 다음 LA 올림픽은 준결승을 넘어 이제 결승을 가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을 처음 시작했을 때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꿈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떤 뭐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그때 어렸을 때 꿈꿨던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좀 현실에 부딪히면서 꿈이 점점 작아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기량이 올라오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땐 당연히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선수 생활을 하면서 살짝 벽을 느끼면서 꿈이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이제 그 꿈이 혹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것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인 거네요. 네. 성재 선수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한국 신기록 깨는 게 꿈이었고 올림픽도 나가보는 게 꿈이었고 메달 따는 것도 꿈인데 아직 못 이뤘으니까 남은 건 이제 딱 올림픽 메달 따는 게. 그 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럼 이번 올림픽이 그 계기가 돼가지고 28년 올림픽 때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네, 이루어지게 노력해야죠. 내는 1% 노력 99%. 오늘 봄에 차구 훈련을 한다거나 조성재 선수는 유명해요.